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같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어떤 나라의 영부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땅에 미사일을 쏜 외국 군대를 향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축복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보통 자기 나라 영토가 공격받으면 주권 침해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게 상식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나이지리아의 영부인은 미국의 공격을 축복이라고 부른 걸까요?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지리아의 영부인 올루레미 티누부 여사입니다. 그녀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언을 던집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에 숨어있던 테러 조직 아이시스의 본거지를 정밀 타격했는데 이거 두고 우리 국민을 저주에서 풀어준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그녀를 매우 존경받는 분이라며 직접 소개하고 지켜세우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죠.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테러범 몇 명 잡은 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는 아프리카의 방대한 석유와 희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피 튀기는 경제전쟁, 그리고 테러 조직이 장악했던 거대한 지하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작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 경제 지도를 흔들고 있는 이번 사건. 나이지리아 영부인은 왜 미국에 감사 인사를 전했는지, 그리고 이 폭격 뒤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체 이 아이시스라는 조직이 나이지리아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영부인이 폭격 소식에 축복이라는 말까지 했는지 그 속사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테러 조직 하면 보통 총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는 아이시스, 정확히는 아이스왑이라 불리는 이 조직은 단순한 테러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그림자 정부 혹은 아주 잔혹한 기업처럼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일상을 철저하게 약탈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공을 들인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축 약탈과 납치 비즈니스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 사람들에게 소나 양 같은 가축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요. 테러범들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한꺼번에 몰고 가버립니다. 이걸 다시 팔아서 무기를 사고 조직원을 키우는 돈줄로 쓴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납치입니다. 학교 다니는 여학생들, 마을 주민들, 심지어 외국인 구호 활동가들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악마의 세금 징수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진짜 정부 행세를 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수확물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차도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를 팔 때마다 이 테러 조직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배를 태워버리거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나이지리아의 실물경제 뿌리를 이들이 꽉 쥐고 흔들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며 종교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 마을을 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영부인 티누부 여사는 목사 출신입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도들과 국민들이 짐승처럼 도살당하고 약탈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결국 나이지리아 정부군만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하고 치밀한 범죄 카르텔을 막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테러 조직은 최신 무기와 드론까지 갖추고 정부군 기지를 역으로 공격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으니까요. 국민들은 절망했고 경제는 마비됐습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국의 정밀 타격이 시작된 겁니다. 단순히 폭탄 몇 발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목을 재고 있던 거대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던 거죠. 영국인이 왜 축복이라고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 난공불락 같았던 테러 조직들을 단숨에 무력화시켰을까요? 이번 작전은 단순히 폭탄을 몇 발 떨어뜨리고 끝낸 수준이 아닙니다. 이른바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이라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수년 동안 이들을 잡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은 험난한 산악지형이나 민간인 마을 깊숙한 곳에 숨어들어 방패막이로 삼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의 눈은 달랐습니다. 최첨단 정찰위성과 무인 드론을 동원해 테러 조직 수뇌부의 이동 경로와 숨겨진 무기 창고를 24시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미국의 미사일이 테러 조직의 지휘본부와 자금줄인 불법 유통 거점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렸습니다. 테러범들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부인이 말한 축복이라는 단어의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미국의 공격 이후 테러 조직에 막혀있던 물류도로가 다시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테러범들이 무서워서 농사를 포기했던 농부들이 다시 밭으로 나갔고 통행료를 뜯기던 상인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쁜 놈들을 벌준 것이 아니라 테러 조직이 장악하고 있던 불법적인 경제 생태계를 통째로 드러내고 그 자리에 다시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돌아가도록 숨통을 틔워준 것입니다. 영부인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군대가 피 흘리며 싸워도 얻지 못했던 그 평화와 질서를 미국의 도움으로 단 며칠 만에 되찾은 셈이니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인류의 하나로 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군사작전을 수행했을까요? 전 세계를 상대하는 미국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라면
더욱더 확실한 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나이지리아의 평화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 진짜 목적, 이제 그 속내와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미국은 왜 나이지리아를 돕는 걸까요? 단순히 정의의 사도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공짜가 없죠. 미국이 나이지리아의 테러 조직을 소탕해준 배경에는 세 가지 아주 거대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블랙골드, 즉 석유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석유는 좀 특별합니다. 정유업계에서는 스위트 크루드, 즉 달콤한 원유라고 부르는데 황합량이 아주 낮아서 정제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미국 정유사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최고의 품질이죠. 그동안은 테러 조직들이 송유관을 폭파하고 기름을 훔쳐가는 바람에 생산이 불안정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나이지리아를 안정시켜서 이 양질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중동에만 의존하던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이죠. 두 번째는 중국과의 피 튀기는 자원 전쟁입니다. 요즘 전기차나 스마트폰, 첨단 무기 만드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죠? 바로 리튬,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1대1로라는 명목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돈을 뿌리며 이 광물들을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죠. 최근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리튬 광산 개발권을 가져가자 미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미국의 군사 지원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중국은 돈만 주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안보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러니 우리와 손잡자라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대한 신시장 선점입니다. 나이지리아 인구는 2억 3천만 명으로 세계 6위입니다. 평균 연령이 18세인 아주 젊고 역동적인 나라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거대한 소비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결정짓습니다. 테러가 사라지고 경제가 안정되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공장이자 거대한 시장이 될 겁니다. 미국은 이번 군사협력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끈끈한 신뢰관계를 맺고 미래 시장의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선제 공격을 날린 셈입니다. 결국 미국이 쏜 미사일 한 발 한 발에는 테러범을 잡겠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석유와 광물, 그리고 미래 시장이라는 아주 정교한 경제적 이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나이지리아 영부인이 미국에 감사하다며 트럼프와 손을 잡은 건 이런 미국의 힘을 빌려 나라를 살리겠다는 아주 실용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우리는 나이지리아 영부인이 왜 미국의 폭격을 축복이라고 불렀는지, 그 뒤에 숨겨진 긴박한 안보 상황과 거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국제정치에서 명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리라는 점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존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경제적 안정을 택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자원안보와 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원 공급망의 변화입니다. 이제 석유와 핵심 광물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의 테러 조직까지 직접 소탕하며 영향력을 넓히는 이유는 결국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도 이제 아프리카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동안 테러와 내전 때문에 기피 대상이었던 아프리카가 미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영부인이 흘린 감사의 눈물은 어쩌면 아프리카가 가난과 공포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는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서로의 필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나이지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